전세 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전세 대출을 하고 있어요.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 6.17 대책 관련해서 전세 제한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좀 내용이 많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인 참고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안을 했던 그 취지는 뭐냐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구입하는 행위. 그러니까 전세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거를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전세 제한 조치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예외 조치는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 시행일은 7월 중순 전후쯤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확정될 때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한 2주, 3주 남았나요? 7월 중순쯤에 시행한 거 그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외적으로 직장의 이동이나 자녀의 교육 등이나 등등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으면 너 그냥 거기서 살아라, 실거주,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에 너 이거 왜 샀어? 그럼 투자로 산 거 아니야? 투기로 산 거 아니야? 안 돼. 대출 안 해줘. 너 집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 요게 지금 1에서 3 모두 충족을 해야 되니까 AND의 개념입니다. OR의 개념이 아니라 세 가지가 모두가 돼야 되는데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등등의 증빙하는 실수요자가 구입아파트 소재 시를 벗어나서 구별 이동이 아니라 서울시면 서울시를 벗어나서 전세를 얻을 경우에 구입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모두에서 세대원 전원이 실거주를 할 때만 전세대출을 허용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요 예외사항을 외에는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이 실거주의 조건은 그 전에 우리 그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1월 16일 날인가 올해 발표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내용인데, 자, 실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예요. 방금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건데요. 자, 실수요는 직장이동,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 봉양, 학교폭력 등등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객관적으로 증빙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이동한다, 아니면 학폭위가 걸려서 징계처분서를 받았다, 부모 병양에서 세대를 합쳤다, 의사의 소견서, 합격통지서 등등이 있어야지만 실수요로 인정을 받고, 요런 것들만 실수요로 인정, 나머지 안 된다. 그리고 소재지역은 기초지자체 시군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서울시 광역시 내에서는 구간 이동은 안 되는 거고 다른 시로 넘어갈 때만 인정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는 고가주택과, 이건 고가주택은 이 내용이었으니까 하여튼 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의 실거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모두 돼야지만 인정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세대금 대출 안 해주겠다. 내용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두 번째로는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전세대출을 하고 있어요.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자, 이미 전세대출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규제 대상 아파트가 이제 뭐냐면은 그 고가주택의 아파트라거나 이번 대책에 추가된 거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라거나 이런 거를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를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뭐가 있냐면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회수 규제 적용을 유예합니다. 이게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자, 구입한 아파트의 제가 이걸 예시를 드릴게요. 구입한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이 뭔 얘기냐면 전세를 안고 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8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전세 한 4억 끼고 4억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만기가 언제냐면 예를 들면 21년 3월 달입니다. 21년 3월 달이에요. 여기가 이제 매수한 아파트의 기간, 임대차 남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자, 다시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회수 규제 적용 유예하죠. 지금 20년 6월 달이에요.
자, 우리 아파트는,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년 11월까지입니다. 20년 11월. 그죠? 그러면은 나는 20년 11월인데 기간이 한 3개월, 4개월 미스잖아요. 집주인한테 요청해서 우리가 4개월 정도 더 뒤에 이사할 집을 찾았는데 4개월만 연장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럽시다. 그때 뭐 바꿉시다. 뭐 3월달에 새도 잘 나가는 곳이니까 괜찮겠네요 하고 주인이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그런데 이렇게 해줘봤자 이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4개월 연장 시점에 전세대출이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만기. 그러니까 본인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는 뭡니까? 이거죠. 21년 3월.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는 언제입니까? 이거죠. 20년 11월. 빠른 게 뭐예요? 이거죠. 그럼 난 21년 3월 달까지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살고 들어가고 싶은데 20년 11월 되는 순간 야 전세금 회수해라. 연장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전세 살고 있다가 뭔가 집을 구입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전세 만기일 넘어가는 것들은 못 삽니다. 물론 뭐 내가 돈이 있으면 되는 건데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면 못 사는 거죠. 연장을 안 해줘 버리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임대차 기간 미스매치를 통해서 뭔가 그 갭 투자를 방지하는 건데 실수요자들한테도 부득이하게 좀 선의의 피해가 갈 것도 보여지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전세와 자가 이동 시 본인의 전세 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해서 일치시키는 거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아닌 케이스들 제가 볼 때 실무에서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20년 11월 달이 만기다라고 하면 우리 집이 여러분들은 집을 구할 때 적어도 20년 11월 만기까지의 집만 구입해야 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인데 이게 21년 2월 달 만기다. 그럼 3개월 동안은 나가서 그냥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뭐 그냥 텐트를 치고 사시건 어쨌든 그래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거를 발표했는지는 알겠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점점 더 집을 구입하는 사다리가 걷어차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작용은 뭐 일부 발생하고 있죠.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 대상 아파트 구매, 전세대출 신청 행위가 모두 규제 시행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뭐 말은 알겠는데 읽긴 읽겠는데 뭔 소리인지 잘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례를 예시를 좀 몇 가지를 보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 원 초과 시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하느냐? 이게 안 된다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박 보도자를 얘기 낸 건데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전에 12.16 대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9억 원 미만 같은 것들 시가 9억 원 미만 같은 것들을 샀다가 향후에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넘어간 시점 이후에 그 전세 만기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연장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장을 해준다예요. 그죠? 이 문구만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9억 원 안 넘는 거 8억짜리 샀다가 이듬해 9억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시세가. 그러면 이듬해 9억이 넘어간 시세에서 내가 만기가 도래했어. 그럼 연장해줘요? 딱 보니까, 야, 이게 이제 9억 넘잖아? 안 해줘. 이랬는데, 이거는 말만 보게 되면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3억 원이 초과되더라도 전세대출 연장 불가이냐? 아니다! 연장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연장해주는 겁니다. 이게 4개 헷갈려요. 9억 원 넘어가는 것들은 안 해줬는데 3억 원 넘어가는 것들은 해준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다음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는 당연히 규제 대상 아니죠. 이거는 상속받은 거니까 뭐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거기다 규제까지 합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 시행일 전에 구입한 경우도 당연히 규제 대상 아니죠. 그쵸?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규제 시행일 전에 분양권,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 계약 체결한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은 됩니다만 어쨌든 규제 시행일 전에 이런 식으로 구입한 것들은 전부 규제 대상은 아니다. 그죠? 가계약은 제외. 가계약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자, 문구 하나하나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투기 가지고 3억 초과되는 걸 구입했어. 지금은 전세 살고 있고 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전세 대출에 대한 회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뭐 19년도 11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20년 8월 달에 이제 그 규제 지역의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거야. 그럼 이게 그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세 들어갔을 때는 규제가 나오기 전에 했던 거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랬을 때 이거 집을 구입했을 때 이 전세자금 대출 회수하느냐? 회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19년 11월이면 얘가 만기가 21년 11월쯤 되겠죠. 2년 보통 보니까 요때 더 이상의 연장은 안 해준다는 겁니다. 회수는 당장 안 하지만 연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 집 샀지? 그러면은 요거 이제 더 이상 만기 연장 안 돼. 무조건 일로 들어가예요. 그러면 이쪽은 2021년 11월 달까지만 세를 주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를 잘 줘야 돼요. 당장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아니 뭐 중간에 퇴거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에 전세를 안고 샀다면 이 전세 만기 도래 시점을 21년 11월로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20년 8월쯤에 세를 놨어요. 새로. 그리고 1년만 사는 걸로 했어. 1년만 사는 걸로, 뭐 10월 달로 해보죠. 1년만 살고 하겠으면 20년 10월이니까 내가 만기 되는 거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이 사람 내보내고 좀 수리 좀 해서 들어가야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을 했는데 이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을 보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2년 보장받아. 주장을 해. 이럴 경우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1년만 무조건 하자라고 해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게 또 안 되거든요. 예,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해되셨을 거고, 다섯 번째는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거는 규제 시행일 이후입니다. 전세 대출 신청했죠.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 이용 도중에 규제 대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구입 시 전세 대출 즉시 회수 여부인데, 이거는 사실은 규제 시행일 이후에 대출 이용했고, 그거 이후에 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 회수입니다. 즉시 회수인데,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냐면, 키워드가 되냐면,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분양권 입주권은 취득한 게 아니죠. 일단 계약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에 대한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즉 등기부등본상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 그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출이 즉시 회수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분양권 같은 거 샀다가 뭐 2년 뒤, 3년 뒤 입주를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회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더 이상 연장이 아니라 그 즉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상환후에는 구입 아파트에 등기 치면은 거기도 바로 그때 들어가라 라는 얘기 됩니다. 등기 치는 순간 회수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 규제 적용 여부인데, 갭 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빌라 다세대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구입해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마무리인데, 3장짜리입니다. 굉장히 짧은 자료인데 6.17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